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먼저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아리스 팬 여러분들께 즐거운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멘붕이 와서 좀 쓰러져 있다가 좀 전에 또 누구랑 통하다 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바로 항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법조계와 우리 언론계, 방송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판사 네 분께, 물론 남자분들입니다. 근데 전부 집행유예를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이상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다는 의견이었는데, 물론 판사는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판사 한 명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최민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계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서울구치소까지 촬영팀이 이동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언론사 대표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은 기존에 기소 이유서에 없던 내용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한 게 검찰에서도 똑같이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인정을 한 게 검찰에서도 인정을 하면은 반성한 기미로 보입니다. 그럼 아마 집행유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건 자체가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민혜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성하는지가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제 항고를 한다라면은 혹 남자 판사분이라면은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때까지 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서도 그 내용 하나하나 찝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이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매니저 벤틀리 사고 내서 미안하다. 범행 후 가짜 통화도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법원에 있는 남자 판사분 네 분께 제가 여쭤봤는데 그 네 분은 집행유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 심지어는 98%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혜 판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 예외도 있다고 얘기했고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최민혜 판사는 봤을까요? 법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 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범행 당시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통화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추가로 주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호중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무본부장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 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모든 가담자에게 실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니저만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로 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던 남자 판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실형을 6개월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최민혜 판사는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김 씨의 뺑소니 범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와 장 씨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 대표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추가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매니저가 경찰서로 향하는 사이에 김호중 씨는 경기 구리시 한 모텔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장 씨는 수사를 대비한 가짜 통화를 남겼다고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장 씨는 김호중 차량인 벤틀리를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김 씨는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 증거가 CCTV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 녹취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형을 받았지만서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김호중 씨는 고등법원에 가서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을 하면은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희망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오늘 저녁 방송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